본격적인 봄철 부동산 성수기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평균 거래 가격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이는 고물가와 경제적 불확실성 탓에 단독주택보단 반단독이나 타운하우스 거래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토론토 부동산협회는 2024년 2월 GTA에서 주택 5,607채가 거래돼 지난해 동기간보다 1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4.16 지역의 반단독 거래가 가장 활발했습니다. 1년 전 동기간과 비교해 반단독이 27% 급증했고 단독주택 19%, 콘도는 7% 증가에 그쳤습니다. 타운하우스는 905 지역의 27% 증가에 힘입어 4.16 지역과 함께 전체적으로 25% 상승하며 가장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외에 905 지역 단독주택은 22%, 반단독 12%, 콘도 거래도 14% 증가했습니다. 기록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 회복세,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 등이 주택 거래량을 늘리고 있다고 협회는 분석했습니다. 평균 집값은 110만 8,720달러로 1년 전보다 1.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반단독 주택이 112만여 달러에 달하며 5% 올랐지만 단독과 타운하우스, 콘도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4.16 지역의 단독주택은 166만여 달러로 4% 하락했고 타운하우스도 97만여 달러로 3% 떨어졌습니다. 4.16 지역의 콘도 역시 0.4% 하락한 73만여 달러에 그쳤고 905 지역은 64만여 달러로 3%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신규 매물은 34% 급증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더 많은 구매 예정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첫 주택 구매자를 포함해 주택에 대한 구매 수요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몰기지 주택공사가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이달 21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런칭한 이 프로그램은 하지만 연소득과 저축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정부와 공동 소유가 되면서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내 집을 갖고 있어도 고금리와 고물가에 한계에 이르면서 이들이 갚지 못하는 연체 규모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높은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모기지와 신용카드 청구액을 제때 내지 못하는 주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용평가기관 에퀴팩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모기지 연체율은 전년 동기간 대비 52%, 90일 이상 연체된 모기지 연체율도 29%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주의 모기지 연체율은 전년 동기간 대비 135% 급증했고 BC주도 62% 증가했습니다. 두 개 주의 연체율은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모기지 연체는 갱신하면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모기지를 갱신한 뒤 전국의 집주인은 매월 평균 457달러, 집값이 높은 온주와 BC주에선 매월 680여 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특히 갚아야 할 모기지는 더 많고 여유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의 36세 이하 젊은 집주인들의 연체율이 가장 빨리 뛰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기지 갱신을 앞둔 집주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총 소비자 부채는 2조 4,500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모기지 관련 파산 신청의 급격한 증가는 걱정스러운 추세인데 이 역시 온주와 BC주에서 더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비모기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연체율도 함께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4분기 비모기지 연체도 4.1% 증가했습니다. 한편 올 1월 소비자 파산이 전년 동기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 파산도 문제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타리오주의 한인 학생이 뛰어난 업적의 청년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뛰어난 공헌을 한 공로를 인정받은 15세에서 24세 청년에게 온주 총독이 수여하는 최고의 명예로운 표창입니다. 올해 16세인 장리아 양은 인종차별과 빈곤, 성불평등에 맞서는 일에 끊임없이 봉사해 왔습니다. 캐나다 글로벌 유스 리더스 전 회장으로 장기 요양원 노인의 삶을 밝게 해주고 노숙자 보호소를 위한 의료 운동을 주도했으며 캐나다 적십자를 위한 기금 모금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캐나다와 전 세계 저소득 학생을 위한 무료 온라인 강좌를 만들고 젊은 여성의 인권법 제정을 위해 연방의원의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 초대를 받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목소리를 낸 리아 양은 유엔 난민 에이전시에서 영 챔피언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인권과 평등을 추구하는 단체의 캐나다 대표로 뽑혀 2년간 봉사하게 됐습니다. 리아 양은 법조인이 돼 세상을 바꾸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리아 양의 부친은 한인으론 처음 온주 고등법원 판사에 지명된 장철희 판사입니다. 어젯밤 10시 온타리오주 토론토 서쪽 웨스턴 우드와 에글링턴 애비뉴 웨스트 인근 선로에서 10대 소녀와 소년이 UP 익스프레스 공항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열차에 지인 14세 소녀와 16세 소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늦은 시간 왜 선로에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200여 명을 태운 사고 열차는 유니온역에서 피어슨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사고 이후 운행이 중단됐다가 오늘 아침에 재개됐습니다. 이번 사고가 사망자 가족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기는 건 물론 열차 기사와 승객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전한 경찰은 이어 선로 주변에선 가까이 있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고 선로 위를 걷지도 말아야 한다며 선로 안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5분 온타리오주 오드스탁 남쪽 지역에서 40여 명의 어린이를 태운 스쿨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어린이 1명이 런던 병원으로 급히 항공 후송되고 여러 명은 앰뷸런스로 오드스탁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온주 경찰이 경상을 입은 운전기사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늘 새벽 1시 반엔 토론토 킹스턴 로드와 던다스 스트릿에서 여성 1명이 스트릿카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렌스 애비뉴와 돈밀스 로드에서 발생한 2인조 차량 강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일요일 새벽 1시 20분경 이 지역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접근해 권총과 흉기를 들이대고 차량을 빼앗아 도주했으나 몇 시간 뒤 미시사가에서 필적 경찰에게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오샤와 출신의 21세 남성과 미성년자인 17세 소년입니다. 연방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주택 건설을 위한 협약을 완료하고 향후 10년간 전국 도시에 주택 75만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0억 달러의 주택 건설 촉진 기금이 투입되는 협약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향후 3년 동안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총 10만 7천 건의 건설 허가를 신속하게 발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향후 10년 동안 주택 75만 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지자체와 조례 개정 등 주택 건설 촉진 방안을 협의해온 연방은 이 계획이 캐나다 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주택 건설에 필요한 지자체의 평균 승인 일정은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길게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열린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포럼을 계기로 캐나다와 일본 등 주요국과 고위급 양자 면담을 갖고 핵심 광물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데브라유 천연자원부 국장을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 등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핵심 광물 실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2년 미국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협력체는 중국의 수출 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으며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인도, 유럽연합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경기도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를 방문해 경기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지속가능한 교통 발전을 위한 정책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첨단 교통과 친환경 교통, 광역 교통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로 협의했습니다.